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와의 관계, 이 두 사람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차은택 씨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차은택 씨에게 들었던 얘기, 뭐 더 심한 얘기도 했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뭐 불륜설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얘기니까. 근데 최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이제 차은택 씨 뭐 여러 가지 증언 중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갔는데 다른 여성 보고 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증언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남녀 관계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그런 내용, 아직까지 뭐 실체적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갔더니만 갑자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굉장히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 고영태 씨 집안에 있는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오늘 봤더니만 그것 이외에도 지금 지난번에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담동에 있는 이 최순실 씨 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 아침에 일찍 갔었는데 둘이가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도 둘 사이가 어떤 남녀 관계로 추단됐다. 다만 그 관계가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은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까웠음에는 틀림이 없는데 오늘 정말 본인의 입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지켜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전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뭐 내용 관계다, 남녀 관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남녀 관계라면 법리적으로 고영태 씨의 증언에 힘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죠. 남녀 관계가 이제 틀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통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속속들이 내용을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언의 신빙성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질문할 때 고영태가 만약 욱한다면 둘만에 있는 은밀한 얘기를 확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신빙성은 확 높아지겠죠.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그럼 왜 불륜 주장을 하면서 약간 이 탄핵 심판을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순실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대리인단을 내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 관계를 얘기했을 때 그게 고영태한테만 불리한 걸까요? 최순실 씨한테도 불리한 거죠. 그들 두 사람 다 불리해도 대통령만 보호할 수 있다면 그 불륜 관계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치정으로 인한 싸움에 괜히 대통령이 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좀 됐어요. 근데 소 국장님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2012년에 처음 만났고 2014년에 좀 사이가 틀어졌다. 근데 2014년에 그 사이가 틀어진 게 지금 외교농단으로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는 미얀마 게이트에서 커피 사업, 커피 전문점을 가서 사전조사하고 이랬을 때 두 사람이 그 지분 관계에 좀 다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본다면 최순실 씨와 이제 고영태 씨가 가까워졌고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와 이제 차은택 씨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고영태 씨는 소외돼 가는 그것은 결국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에서 멀어져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 미얀마 커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그 강남의 테스타로사인가요? 그 커피숍 이렇게 운영을 할 정도로 커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 관련된 어떤 원료 조달 이런 것을 이제 고영태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고영태 씨가 그것을 알아보면서 그 실행을 맡은 M사의 지분을 일정하게 이제 한 15% 정도 고영태 씨가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최순실 씨가 그것을 알고 무슨 소리냐 그것을 다 나한테 돌려라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고영태 씨가 좀 따지기도 하고 항의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지분 문제라는 건 돈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뭐 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둘러싼 돈 싸움 뭐 이것이 또 결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두 사람 관계 뭐가 있었는지는 오늘 공판에서도 조금 드러나긴 할 텐데 과거에 고영태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인이거나 뭐 친해지거나 단물이면은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40이고
최순실은 60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민감한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오갈 거고, 사실 고영태 씨도 평소 욱하는 성격인 걸로 알려졌고, 최순실 씨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생각보다 오늘 공판이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과를 앞으로 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사적으로도 가까웠던 거는 뭐 지난번 헌재 그 증언대에 섰던 최순실 씨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고영태 씨 아까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약간 부연을 하자면 예.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중요한 사람은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안 그 최순실이라든지 고영태의 불륜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박 대통령의 진술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정되는 이유는 검찰에서 진술한 고영태의 얘기들이 맞다는 가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탄핵 심판 같은 경우 형사재판하고 다르잖아요. 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파면당할 만한 건지, 정말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당할 만큼 박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지 그거를 다투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수사, 공소 내용의 토대가 된 고영태의 진술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전과도 있고 사기 혐의로 현재 수사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저 사람 진술에 뭔가 신빙성이 없고 의도가 있다, 이런 측으로, 이런 그 전략으로 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영태를 불러내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얘기 다 계속 나누실까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직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로 몰아가야 대통령이 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네. 근데 그러면 진짜 불륜 관계였는지 아예 없는 거를 대통령 대리인단이 100%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자료가 있겠죠. 예,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안봉근, 그 다음에 그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정호성, 그 다음에 이재만, 이런 지금 대통령 어떻게 보면 다 주위에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마 진술을 했거나 아무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을, 자료를. 그 다음에 정보계통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겠어요? 정보과에서는 다 내용 알아서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핵심은 이거겠죠. 예. 고영태와 그 최순실 씨는 특별한 관계다. 남녀 관계다. 그리고 거기에 돈관계까지 엮여 있다. 근데 그 애정 관계가 파탄이 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걸 한쪽에서 한쪽으로 뒤집어 씌우는 관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를 입은 거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사실은 불륜 관계까지 끄집어낸 거죠.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그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예. 이혼을 했는데 이혼 판결문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혼 관계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녹아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확보를 해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 이 최순실 씨 측에서 제출하는 증거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둘 사이의 관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공적 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대리인단 쪽에서 자꾸 이 어떤 불륜 관계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는 게 저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이 고영태 씨 동기의 순수성을 먼저 이제 흠집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겠죠. 어떤 둘 사이에 감정이 틀어져서 그것을 고영태 씨가 언론에 제보했고 그냥 제보한 게 아니고 왜곡, 과장, 확대 제보했다라고 지금 대리인단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 자체가 그러한 속에서 확대, 과장, 왜곡됨으로써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리인단은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이 이슈를 좀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죠. 이슈를 돌리고 이슈를 물타기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 뭔가 좀 말할 거리에 명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봐라,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다. 사실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그
감정 싸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통령이 좀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이제 던져주기 위해서 저는 자꾸 이런 부분에 좀 사실은 본질이 전혀 아님에도 여기에 자꾸 주목하는 데는 그러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노림수리에서 이중환 변호사가 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업종에 종사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전과가 있다는 사람의 그런 진술은 믿기 어렵다. 저희들이 기록 및 여러 가지 관련을 종합해보면 고영태는 절대로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 네, 정 의원님 지금 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영태 씨는 오늘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나는 가방 때문에 순수하게 알게 됐다. 뭐 일반인 최소한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매치를 해서 봐야 될까요? 솔직히 고영태 씨 입장에서 지금 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말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업종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말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민낯을 보이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 지금 오늘의 핵심 주제, 검찰이 원하는 건 뭐냐면 최순실 씨가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나 실제로 다 했다. 이거 지금 얘기하기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굳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가방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최순실 씨가 욱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최순실 씨가 욱해서 내가 어디서 만났잖아. 이거 해버리면 이제 좀 재밌어지는 건가요?